어르신들 혹시 병원에 전화했다가 10분 넘게 수화기만 붙들고 계셨던 적 있으신지요? 상담원 연결은 안 되고 계속 다른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만 나올 때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자식한테 부탁하자니 바쁘게 일하는 것 뻔히 아는데 미안한 마음에 입이 떨어지지 않고요. 결국 에이 다음에 가자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노인복지관에서 만났던 김영숙 어르신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고 스마트폰으로 하려니 글씨는 작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며칠을 끙끙 앓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 쉬는 날 겨우 병원에 다녀오신 뒤 제 수업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강사님, 이젠 하다 기계한테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러워서 뭐라도 배워야겠다 싶어 찾아왔습니다. 하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가족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고작 이 작은 기계 하나 때문에 왜 이런 서러움을 겪으셔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의 즐거움을 알려드리고 있는 스마트폰 활용 전문 강사 이명훈입니다. 강의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니 스마트폰을 몰라서 겪는 불편함보다 나만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다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기능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아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어르신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효자, 비서로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어디든 좋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신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100세 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 시작도 전에 겁부터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미 증명해 주셨습니다. 전화 한 통 붙잡고 더 이상 속 끓이지 않아도 되고요. 바쁜 자식 눈치 보며 부탁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최고다. 할아버지가 제일 멋지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실 겁니다. 병원 예약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 기차표, 예매, 손주들 용돈 보내기까지 이 똑똑한 효자 비서가 전부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보시지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손안의 작은 기계, 이 스마트폰과 제대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그저 전화 받고 문자나 확인하는 물건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뭔가 잘못 누르면 고장이라도 날까봐 혹은 괜히 눌렀다가 이상한 게 설치될까봐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제 수업에 처음 오셨던 박철수 어르신이 딱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는 것조차 혹시나 뭐가 지워질까봐 조심조심 하시더군요. 제가 한 번은 어르신 그렇게 좋은 걸 두고 왜 쓰지를 않으세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전화만 잘 되면 돼. 괜히 만졌다가 애들이 아버지 또 고장 내셨냐고 핀잔이라도 주면 그게 더 서운해서 싫다네. 하고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박철수 어르신과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기가 민망하고 행여나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 눌렀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물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원하지 않는 채널이 나와도 다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편히 이곳저곳 눌러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효자 비서와 친해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앱이라는 것이 있지요. 자식들이 맨날 앱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 없습니다. 앱은 그냥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예약 일꾼, 은행 일을 봐주는 은행 일꾼, 손주 얼굴을 보여주는 영상통화 일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어렵게 만든 탓이 더 큽니다. 그러니 절대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가장 중요하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보시지요. 혹시 스마트폰 화면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찾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효자 비서는 주인의 눈에 맞춰 글씨 크기를 마음대로 바꿔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해보시지요. 스마트폰 화면을 켜시고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설정이라는 일꾼을 찾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하고 두드려 보세요.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여러 글자 중에서 디스플레이라고 적힌 것을 찾아 다시 한번 톡 하고 눌러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점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글씨를 아주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돋보기 없이도 모든 글자를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스마트폰을 보는 눈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어떠신지요? 화면 속 글씨가 큼직하게 잘 보이니 답답했던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지요? 내 눈이 침침하다고 돋보기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내 눈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똑한 효자 비서를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계를 나에게 맞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자, 눈이 편안해지셨으니 이번에는 귀를 편안하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조용한 버스 안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이 큰 소리로 울려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 끄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반대로 자식에게서 온 중요한 전화를 소리가 너무 작아서 놓치고는 나중에야 부랴부랴 연락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최순자 어르신께서는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방 속 스마트폰에서 으앙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손주 영상을 보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르신은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 뒤로는 경로당에 갈 때 아예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리는 버릇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리는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효자 비서에게 언제 소리를 내고 언제 조용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소리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화가 올 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이고요. 둘째는 노래를 듣거나 손주 재롱 영상을 볼 때 나는 동영상 소리입니다. 셋째는 문자가 왔다고 똑똑 알려주는 알림 소리이고요. 마지막은 화면을 누를 때마다 딸깍하고 나는 화면 누름 소리입니다. 이 4가지 소리의 크기를 우리가 각각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끄러운 녀석을 점잖은 비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글씨 크기를 바꿨던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일꾼을 기억하시지요? 다시 그 톱니바퀴 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소리 및 진동이라고 쓰인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음량이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것을 톡하고 누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소리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막대기들이 나타납니다. 전화벨 소리는 잘 들리도록 키워놓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는 작게 줄여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어디서든 당황하지 않고 품위 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소리를 조절했다는 이 작은 성공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큰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의 효자 비서는 눈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귀도 시끄럽지 않게 주인을 섬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글씨도 내 눈에 맞게 키웠고 소리도 내 상황에 맞게 길들였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비서에게 첫 번째 진짜 임무를 맡겨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것이지요.
글씨도 보내고 손주들 커가는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보기도 하는 아주 고마운 일꾼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식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기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어르신께서 직접 찍은 사진을 자식들에게 턱하니 보내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수업에 나오시는 이말순 어르신은 베란다에 화초 가꾸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귀한 난초가 평생에 한 번 핀다는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게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멀리 사는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어떻게 보내는지 방법을 모르니 그저 발만 동동 구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딸과 통화하면서 우리 집 난초가 꽃을 피웠는데 너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다 져버렸다 하시며 못내 아쉬워하시더군요. 혹시 이말순 어르신처럼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멋진 풍경, 자랑하고 싶은 예쁜 화초가 있었는데 방법을 몰라 그 순간을 놓쳐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괜히 잘못 보냈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시도조차 못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듯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스마트폰에서 노란색 바탕에 갈색 글씨로 카카오톡이라고 쓰여있는 그 일꾼을 찾아 톡하고 눌러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고 싶은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찾아 그 대화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늘 자식들이 보내온 글과 사진만 보던 바로 그 방 말입니다. 이제 화면 아래쪽을 한번 보시지요. 글씨를 쓰는 칸의 바로 왼쪽에 더하기 모양의 단추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온갖 보물을 꺼낼 수 있는 보물상자입니다. 자, 용기를 내어 그 더하기 모양 보물상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림책처럼 생긴 앨범이라는 것을 고를 겁니다. 이 앨범 안에는 어르신께서 그동안 찍어두신 예쁜 꽃 사진, 주말에 다녀온 산책길 풍경 사진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딸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예쁜 난초꽃 사진을 혹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멋진 풍경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콕 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노란색 전송이라는 글씨를 누르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잠시 후면 어머니, 이 꽃 정말 예쁘네요.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는 자녀의 반가운 답장이 도착할 겁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보낸 사진 한 장이 멀리 있는 자식과의 거리를 단숨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효자 비서를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보낸 사진 한 장에 자녀분들 반응이 참 뜨거웠지요. 아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것도 다 하실 줄 아시네 하며 주변에 자랑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폰으로 단순한 안부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위엄을 제대로 세워드릴 아주 요긴한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손주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멋지게 용돈을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 은행까지 가지 않고도 손가락 하나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돈 이야기가 나오니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숫자 하나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큰일 아니냐 하는 걱정 말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돈인데 당연히 몇 번이고 조심하고 확인하셔야 마땅하지요. 제 수업에 나오시는 김춘식 어르신은 얼마 전 손주 생일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10만 원을 보내주기 위해 아침부터 은행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리고 돋보기를 꺼내 낑낑대며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까지 내고 나서야 겨우 돈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손주에게서 할아버지 용돈 잘 받았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은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은 당장 전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힘드니 말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허술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말고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아주 튼튼한 비밀번호 자물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주인인 어르신께 정말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 비밀번호 자물쇠로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돈이 잘못 나갈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먼저 아까와 같이 카카오톡에서 돈을 보내주고 싶은 자식이나 손주의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톡 하고 눌러보세요. 자식 혹은 손주의 사진이 보이는 프로필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W 모양의 일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 일꾼의 이름이 바로 송금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보낼까요? 하고 돈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손주에게 줄 용돈 5만 원 혹은 자녀 생일 축하금 10만 원을 숫자판에 천천히 정확하게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효자 비서가 주인님께 물어봅니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어르신만 알고 계시는 그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제 어르신은 은행 갈 필요 없이 자리에 앉아서 1분 만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사진으로 마음을 나누고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강력하고 편리한 무기를 손에 쥐셨습니다. 자녀분들도 어르신들의 이런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도 혼자서 웬만한 건 척척 잘 해내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든든한 믿음의 활용점정을 찍는 날입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요.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건강을 내가 직접 챙기는 병원 예약을 스마트폰으로 거뜬히 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화기를 붙들고 씨름하거나 바쁜 자식의 시간을 뺏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병원 예약을 못해 서러워하시던 김영숙 어르신을 기억하시는지요? 제 수업을 몇 번 들으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연습하시더니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예약을 해내십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빵집에서 빵을 한가득 사오셔서 수업 듣는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어 드시더군요. 이제는 병원 예약은 물론이고 빵집 앱으로 빵을 주문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며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병원을 예약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춰, 내 시간에 맞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직접 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전국의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아주 착한 병원 비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시장에 갈 때 쓰는 장바구니처럼 스마트폰에도 플레이스토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들어가서 돋보기 모양에다가 병원 예약 혹은 진료 예약이라고 글씨를 쓰면 여러 병원 비서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 설치 단추를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새로운 일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꾼을 톡하고 눌러서 들어가면 맨 먼저 어느 병원을 찾는지 물어봅니다. 거기에 늘 다니시는 병원 이름을 쓰거나 자주 가는 진료 과목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예약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가능한 날짜들이 달력처럼 쫙 펼쳐집니다. 거기서 예약 가능이라고 쓰여있는 날짜와 시간을 손가락으로 콕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로 할 때는 상담원이 그 시간은 안 됩니다. 다른 시간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서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비어있는 시간을 눈으로 보면서 가장 편한 시간으로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예약 확정 단추를 누르면 어르신의 효자 비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되셨습니다 하고 확인 문자까지 살뜰하게 챙겨서 보내줍니다. 이제는 그 문자를 보고 잊어버릴 걱정 없이 시간에 맞춰 병원에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건강을 챙기는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해냈다는 그 뿌듯함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글씨를 키우고 소리를 다스리고 사진과 돈을 보내고 마침내 병원 예약까지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10년간 어르신들을 가르쳐온 제 마음이 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어르신들께서 배우신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몇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에 찾아올 아주 의미 있는 자유 선언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돋보기를 찾지 않아도 편안하게 세상의 모든 소식을 읽을 수 있는 눈의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와 그저 목소리만 주고받는 것을 넘어 내가 가꾼 예쁜 꽃, 오늘 저녁상에 올린 맛있는 반찬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일상의 기쁨을 실시간으로 나누는 소통의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에 쫓기거나 자식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손주들에게 어른의 위엄과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전화통만 붙들지 않아도 내 건강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 손에 쥐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의 자유를 얻으신 것입니다. 제가 강사로서 1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니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도 혼자서 이만큼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이 자신감은 밤에 잠도 더 깊이 들게 하고 없던 입맛도 돌게 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한 마음을 따스한 햇살처럼 밝게 비춰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세상 그 어떤 산삼, 녹용보다도 귀한 마음의 보약을 얻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스마트폰을 무서워하던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는지요? 동네 경로당에서 박 선생 스마트폰 교실을 열었습니다. 제 수업에서 배운 그대로 다른 친구들에게 글씨 키우는 법, 사진 보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아는 것을 알려주고 모르는 것은 함께 배워가면서 경로당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제게 자랑을 하더군요. 오늘 배우신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위대한 시작입니다. 어르신들의 효자 비서는 오늘 배운 것 말고도 장바구니 물건을 집으로 배달시키고 재미있는 옛날 드라마를 찾아 보여주고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보여주는 등 아주 무궁무진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백세천국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 그 모든 재주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큰 힘을 내어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좋은 이야기들을 정성껏 준비해 보답하겠습니다. 친구분들께도 알려주고 함께 배우며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라는 제 말씀을 들으니 혹시 마음 한편으로 이 나이에 뭘 더 배우려 하고 손살에 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는 옛말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10년차 강사로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생 후배로서 감히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이 좋은 성적을 얻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배움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값진 의미를 가집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은 굳어가는 뇌를 부드럽게 하고 마음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즐거운 오늘을 살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운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움직임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감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효과 좋은 뇌 회춘 운동을 마치신 셈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십시오. 전화기 앞에서 서러워하시던 김영숙 어르신은 이제 병원 예약뿐만 아니라 빵집 주문까지 하는 멋쟁이가 되셨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 날까봐 겁내시던 박철수 어르신은 이제 경로당에서 서로의 스마트폰을 고쳐주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예쁜 꽃을 보며 혼자 아쉬워하시던 이말순 어르신은 이제 베란다의 꽃 소식을 매일같이 딸에게 전하는 다정한 정원사가 되셨습니다. 은행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던 김춘식 어르신은 이제 손주 생일에 가장 먼저 축하를 전하는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어르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은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얄미운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신 뉴스와 재미있는 볼거리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새로운 문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과 매일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괜찮구나, 나도 혼자 할 수 있구나 하는 뜨거운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세상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부디 오늘 저와 함께 얻으신 이 자신감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동반자와 함께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마음껏 소통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친절한 디지털 길잡이 스마트폰 활용 전문 강사 이명훈이었습니다. 저희 백세천국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빛나는 오늘과 희망 가득한 내일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